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두 개로 나눠서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은 지역, 사람도 거의 없고 건물도 없는 지역 나눠서 규제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국계법에서 배운 용도 지역 중에서 도관농자 있죠. 거기서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라고 배운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그렇지. 그럼 도시지역 하나. 요거 하나 정리하고 배운 걸 써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자,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자, 건축법을 규제할 때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요? 강화를 해야 돼. 이런 지역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야. 다시 말하면 건축법을 하나도 1도 빠짐없이 다 적용한다는 얘기지. 건축법이라고 하는 건 규제법 아니겠습니까?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 많은 지역만 4군데를 뽑아낸 거야 지금 벌써. 그 중에 하나가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운 데예요. 도시지역 밖으로 나갑니다. 왜 이 지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공적 개발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지역도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은 지역이 되는 거지. 여기도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두 번째 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동하고 읍, 동 또는 읍이에요. 동하고 읍까지는 사람이 많고 건물도 많아. 그럼 지금 불러드린 이 몇 군데 지역은 4군데 지역은 건축법의 조항을 규정을 모두 적용합니다 라고 해서 1번이 그거예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그러니까 밑줄 하나 그어놓고 지역 4군데는 알아야 돼요. 1번에 2군데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국계법에 따른 무슨 지역 나오죠? 도시지역.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오죠. 밑줄 그어놔야죠. 자, 도시지역과 자, 비도시지역 안의, 그럼 도시역 밖에 있는 그런 뜻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동이나 읍 맨 끝에 줄에 동이나 읍. 자, 이 지역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 안 읽으셔도 돼요. 동 또는 읍 그러시면 돼. 그럼 지금 불러드린 이 지역들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맞지요? 몇 군데예요? 4군데.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하나는 무슨 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또 하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동 또는 읍.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4군데 지역의 건물을 건축하면 건축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제가 건물 짓는 지역이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읍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외곽지역이란 뜻이야. 사람도 거의 없고 건물도 없는 이런 지역은 굳이 건축법을 모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법 중에서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더 쉽게 표현하면 몇 군데 지역 외의 지역. 4군데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부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부 조항이 그 박스 안에 1, 2, 3, 4, 5, 6이라고 써있죠. 그 1, 2, 3, 4, 5, 6을 외울 필요 없어 지금. 외우라고 해도 지금 못 외워.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자, 6가지 조항이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 박스 안에 있는 조항은 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 한 바퀴 돌고 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여기를 기억하세요. 여기. 자,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몇 군데지요? 4군데. 여기를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 무슨 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또 하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읍.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챕터 2장 쭉 내려가서 건축물의 건축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1번에 가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자,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양가로 1번에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보이죠. 거기다 밑줄.
자, 이제 이 사람이 건축물을 건축한대요.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허가권자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여기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지. 자, 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 10층짜리 자, 업무시설 하나 짓고 싶대. 갑돌이가, 건축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자, 그러면 이 건축하고자 하는 갑돌이는 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갑돌이가 갖고 있는 대지에다 10층짜리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갑돌이는 몰라요. 다시 말해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갑돌이가 미리 허가권자한테 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다가 10층짜리 업무시설 지으려고 하는데 이 규모하고 용도가 건축법에 허용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미리니까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결정. 자, 10층짜리 업무시설 지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허가 신청하면 100% 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야.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첫 번째 논점은 자, 세무 표시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맨 끝에 끝줄에 신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이거를 신청해야 한다로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자, 거기 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고 써 있죠. 이걸 두 글자로 사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전. 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에 대한 사전 결정 밑줄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사람은 신청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1, 2, 3번. 거기 1번 하나만 간단히 볼게요. 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건축법. 이 법이면 건축법이죠. 자,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라고 써 있죠. 그러면 10층짜리 업무시설을 짓는 게 건축법에 허용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결정 좀 해달라 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전 결정 신청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 결정 신청은 이거예요. 두 개. 자, 10층짜리 업무시설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10층이면 이게 규모고 자, 업무시설이면 용도거든요. 규모하고 용도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요것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인의 심의도 같이 해주세요.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2번입니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동시 신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신청의 범위가 넓은 거야 지금.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 자, 동그라미, 심의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자, 교통의 동그라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도 같이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시에 동그라미 치고 이따의 동그라미. 그러면 요거는 사전 자, 결정 신청의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자, 보세요. 얘네 두 개 규모하고 용도만 신청해라가 아니라 이거 말고 건축인의 심의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사전 결정 신청의 범위가 넓은 거야, 좁은 거야? 넓은 거지.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 신청 나오면 이건 맨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를 치는 거지. 여기는 어디를 바꾸냐면 있다를 없다로 바꿔. 자, 그래서 규모하고 용도만 신청할 수 있을 뿐 건축인의 심의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X.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맨 끝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 그래서 동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 허용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내려가서 사전 협의 한번 가보죠. 자,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시행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동그라미.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대지에다가 뭘 짓냐면 공장을 짓는데, 공장. 자, 공장을 짓게 되면 폐수가 흐르겠죠. 자, 그럼 폐수가 흐르면 어때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주겠지. 그러면 허가권자가 자, 이 환경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돼. 이거 내가 결정해줘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협의인데, 자 이때는 환경부 장관에 미치고 나세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그러면 이건 틀린 건 뭐 어려운 건 없잖아 사실. 자 환경이니까 누구하고 협의하는 게 맞아? 환경부 장관이지.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꾼 적이 있어 한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래 협의라고 하는 건 권한이 있는 행정청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이 환경에 대한 권한이 있나 없나? 없으니까 X가 되지. 권한 있는 행정청인 환경부 장관과 사전에 자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협의까지 끝났대요. 자 그럼 내려가서 자 협의까지 끝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겁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결정하는 거지. 결정한 다음에 통지에 동그라미. 통지. 자 그럼 통지라고 하는 건 알리는 거예요. 신청한 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10층짜리 업무시설 지을 수 있다라고 알려줬어. 그 알려주는 순간 그건 통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려주는 겁니다. 통지에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럼 여기서 허가권자가 10층짜리 업무시설 지을 수 있다라고 오케이 라고 해서 통지를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 갑돌이는 사전 결정 통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는 순간 4가지 허가를 받은 걸로 봅니다. 의제라고 합니다. 의제 밑에 이게 올해 30회 때 나왔던 거야. 통지의 효과. 이런 건 되게 쉽지.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걸 보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본다에 동그라미 치면 본다가 2글자로 뭐예요? 의제잖아, 의제.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가지 허가를 안 받아도 4가지 허가를 안 받아 받은 걸로 본다. 이걸 물어봤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허가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 국계법상 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받은 걸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무슨 허가 받았다고 나와요? 산지 전용 허가 받았다. 받은 걸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 등 그러면 되지 뭐. 뒤에 다 읽을 거 없지. 자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자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네 번째. 자 요 몇 가지가 지금 되는 거예요? 4가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사전 결정 신청해서 통지를 받는 순간 요 4가지 허가는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본다로 되는 거야. 본다. 효과. 이거를 이제 통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4가지. 자,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1번의 개발행위 허가의 개자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개자. 자, 개가 뭐예요? 개가 개는 멍멍이야. 도그. 멍멍이. 자,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을 가세요. 산책을. 자, 3군데만 다녀오세요. 산에 갔다가 논에 갔다가 하천 갔다 집에 오시면 돼. 도로에 가면 안 돼. 로드킬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몇 가지 허가 받은 걸로 본다? 4가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두 번째, 산에 갔다가 논밭에 갔다가 하천 갔다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멍멍이 데리고 산책 3군데 갔다 오면 돼. 그럼 끝나 한 방에. 자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농지 그 다음에 하천 이렇게 되는데 자 멍멍이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 외롭단 말이에요. 몇 마리? 2마리. 몇 년? 2년. 바로 밑에 2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한 방에 끝내야 돼. 밑에 6번에 있어요. 밑에 건축허가 신청 의무가 나오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자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뭐가 된다? 상실된다. 그러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결국은 건물주도 좋다라는 통지를 받았을 뿐 아직 허가는 안 나온 거거든. 허가 시행 별도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잡은 거예요? 2년. 멍멍이 몇 마리? 2마리. 이렇게 되는 거야. 딱 2년 주는 거야. 자, 2년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통지 효력은 상실된다는 거지. 결론은 사전결정 통지는 몇 년 동안 유효하다? 2년 동안. 멍멍이 몇 마리? 2마리.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한 방에 외워져 그러면. 요게.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깔끔하게 사전결정 신청이 끝났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면 이제 2번. 자, 그러면 사전결정 신청 끝났으면 보세요. 요 단계로 넘어오셔야죠. 무슨 단계로? 허가 받으러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가 받느냐? 허가권자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허가권자. 1번의 허가의 의의는 참고하시고 허가권자에다 밑줄어 놓고 자, 행정청에는 허가권자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원칙 일단 밑줄 다 그으세요. 5명.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요. 예외의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기억을 하실 게 자 일단 허가권자는 자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예외도 있다는 거죠.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허가권자는 자 기억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허가를 받으러 가는 자가 원칙적인 자를 먼저 보세요. 자 특별자치도시 자 시장이 있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있습니다. 그 세 명이 있죠. 누구 있죠? 자 시장구청 구청장인데 5명 다 외울 필요 없어 사실. 왜냐하면 특별자치시하고 자치도는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기초가 없잖아. 우리가 혼자 다 하는 거지. 모든 허가를 다 내죠. 어떤 경우에서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과 자치도사는 틀리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옳은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논점은 3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명을 논점으로 잡으세요. 3명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 건축할 때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3명 누구 네, 시장구청 구청장이 이제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됩니다. 3명으로 줄여도 됩니다.